자,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 장병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정규반 교재 15쪽에 퇴적구조와 지질구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했었냐면 판구조론 얘기, 그 다음에 플룸구조론을 포함해서 각종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얘기,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지각변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뭐에 대한 얘기? 지각변동에 대한 얘기, 화산 지진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선생님이 좀 예전에 비하면 판해 경계에서 일어나는 화산 지진 활동, 그 다음에 판해 경계에 대한 좀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은 문제를 통해서 접해 보려고 했는데, 프린트에 좀 문제가 좀 적기도 하고 해서, 프린트랜다. 정규반 교재에 좀 적기도 하고 해서, 필요한 프린트는 우리 자료실에다 올려놓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수업 때 나눠주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전 판구조론 문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에 대한 문제가 예전보단 비중이 많이 줄어서 선생님 좀 덜 넣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좀 더 봐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올려놓든지 아니면 우리 컴백했을 때 다시 나눠주든지 할 테니까 그때 다뤄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퇴적구조와 지질구조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이제 퇴적구조와 퇴적환경 중에서 우리는 퇴적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퇴적구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여러 부스러기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그런 모양새를 퇴적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은, 퇴적암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퇴적암. 퇴적물이 쌓여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져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밑에 써 있지만 다져지고 그 다져지는 틈 사이를 메꿔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중력에 의해서 눌리겠죠. 눌려. 또 압축될 거야. 눌리고 압축되다 보면 입자와 입자 사이 간격이 조금 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간격이 조금 더 좁아졌어요. 그게 아니야, 안 좁아졌냐? 이러다가 또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좁아지다가 이 틈새를 이 빈틈을 메꿔주는 역할을 해요. 서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퇴적물이 흘러가다가 쌓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노래, 무슨 바윗돌 깨트려 돌덩이, 이 노래 알죠? 돌덩이 깨트려 돌멩이, 이런 노래 있는데, 그렇게 부서지는 과정을 우리는 풍화작용이라고 불러요. 그 노래 제목이 뭔지 알아? 좀 전에 선생님 부른 노래 제목이 풍화작용이야. 뻥이야. 이렇게 말하면 믿더라고 애들이. 정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이런 애들이 있어요. 뻥이고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우리는 풍화작용이라고 지구과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풍화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퇴적물이 만들어지고, 이 퇴적물들이 각종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운반되다가 유속이 느려지거나, 주로 이제 강물에 의해 흘러간다든지 바람에 의해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흐르는 물의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흘러가다가 유속이 느려지면 쌓여. 그걸 뭐라 그래? 우리는 퇴적이라고 불러. 그래서 쌓였기 때문에 퇴적암이라고 하는 건데, 이 퇴적물이 쌓이면 그냥 암석이 되는 게 아니라 쌓이고 위에서 또 쌓이고 그러면 퇴적물이 위에 거에 의해서 눌리겠지? 눌려지다 보면 다져져요. 그림이 여기 나왔었구나. 점점 더 좁아집니다. 별로 안 좁아지게 하긴 했지만 좁아지게 됩니다. 그죠? 눌려서 압축돼요. 그러다가 틈새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드디어 우리는 뭐가 만들어진다? 드디어라고 하기까지 그렇고 퇴적암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속성작용이라고 하고, 우리 교재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지표의 암석이 풍화 챔식 운반작용을 받고 결국 퇴적이 일어나면 나중엔 속성작용에 의해서 퇴적암이 만들어진다. 그 속성작용 밑에 그림에 나옵니다. 퇴적물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에 의해 퇴적암이 되는 모든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크게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으로 구분합니다. 두껍게 쌓인 퇴적물의 압력에 의해 입자들이 치밀하게 다져지는 작용. 거기 여러분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 공극이라는 말. 오늘 할 단원에서 유난히 이런 단어들이 한 대여섯 개 이상 나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공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멍공자의 틈이란 뜻의 극자예요. 그러니까 빈틈이란 뜻이에요. 빈틈. 그냥 여기 단순히 봐봐. 빈틈이 점점 좁아졌니? 아니면 넓어졌니? 좁아졌지? 그러니까 이렇게 속성작용이 점점 일어나 버리면 공극의 부피는 점점 감소하게 된다라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공극이 줄어든다고요. 퇴적함 생기면. 그지? 빈틈이 줄어든다고.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증가하는 거지. 공극의 부피가 감소하니까 밀도가 증가. 여기까지 연결됩니까? 응? 빈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야? 부피가 감소한다고. 전체 부피가 감소한다고. 공극의 부피가 감소한다는 건 전체 부피가 감소. 근데 질량은 그대로니까 당연히 밀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라고. 연결 지을 수 있겠죠? 교결작용은 또 뭐냐? 교결. 이 말도 어려운 말이거든 사실. 다리 교자에 붙일 결자야. 다리는 어디고 어딜 연결하는 거지? 결은 뭐야? 역시 매질. 어떤 뭔가 결합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결혼할 때 결자야. 그지? 그래서 다리를 연결하면서 붙인다. 여기는 이 입자, 얘하고 얘 사이를 서로 붙여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붙여줄 때 물속에 녹아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여러 가지 규질. 규질이 뭐 유리질 같은 거예요. 물에 녹아있는 유리질. 또는 뭐 산화철,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해서 이온의 형태로 떠있는 그런 애들, 또는 뭐 석회물질 같은 것들이 이 틈 사이를 메꿔주면서 단단히 연결시키는 작용을 교결작용이라고 한다고. 지금 어려운 말 하나 나왔습니다. 공극도 나왔고 또 나왔죠. 교결. 이런 용어들 정리 잘 해놓으세요. 입에 안 붙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가 안 돼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퇴적 환경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퇴적 환경에 따라서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겠네.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퇴적 환경은 우리 거기 책에 있는 내용 봅시다. 이거는 이 내용이 등장하는 책도 있고 안 등장하는 책도 있는데 쌤은 일단 보험 드는 셈 치고 넣어버렸어요. 어차피 교재 선생님이 만들었으니까. 퇴적 환경에 따라서 이쪽에다 정리해볼까? 퇴적 환경에 따라서 육성층과 해성층 용어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육성층과 해성층, 그 다음에 운반 매체에 따라서 풍성층, 하성층, 그 다음에 호성층, 빙성층.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는데 되게 어려운 말인 듯 하지만 단순한 단어들입니다. 그죠? 퇴적물들이 어디서 쌓였냐에 따라서 육지에서 퇴적되었다. 그러면 육성층이고,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해성층이에요. 풍성층은 주 원인이, 걔들을 운반시킨 주 원인이 왜 이렇게 썼냐? 바람에 의해서 형성됐으면 풍성층이고요. 강에 의해서, 강 또는 강보다 좀 작은 뭐 하천 이런 거에 의하면 하성층이라고 하고, 이거는 호수라고 부르면 됩니다. 호수. 빙성층은 말 그대로 빙하에 의해서 형성된 층을 빙성층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 퇴적이지, 퇴적. 퇴적은 늘 물속에서만 일어납니다. 어디에서만? 물속에서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어디에서만? 물속에서만. 선생님, 땅 위에서도 퇴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 땅 위에서 퇴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여기 그림도 잘 봐라. 이게 다 물속이야, 물속. 자, 선생님 말하는 건 이거예요. 물속이 아니면 퇴적이 안 일어나느냐? 아니지. 물속이 아니라도 퇴적은 일어나지. 그런데 물 바깥은 퇴적보다 침식이 더 많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1000년, 2000년, 만년, 2만년 지나면 여기는 침식만 연락이 일어난 거야. 알겠지? 따라서
우리가 퇴적층을 관찰하면 그건 다 물속에서 쌓인 거야. 물속에서. 물속도 물론 침식이 일어나지만 물속은 침식보다 퇴적이 훨씬 빠르단 말이야. 훨씬 빠르다기보단 훨씬 많단 말이야. 그래서 늘 퇴적은 물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디에서요? 물속에서. 퇴적은 물속에서. 따라해볼까? 퇴적은 물속에서. 퇴적은 물속에서. 안 따라하면 맞는다. 퇴적은 물속에서. 알겠지? 그러면 이제 또 선생님 여기 아까 육성층은 육지에서 쌓인 거라면서요. 물속에서 퇴적이라면서요. 뭔가 모순되지 않나요? 육지에 물이 없나? 호수. 육지에서 퇴적되는 곳이야. 연못. 뭐 연못은 퇴적물 많지는 않겠지만 연못도 육지에 있는 거야. 심지어 강도 육지에 있는 거야. 육성층이 의미하는 게 그래서 그거예요. 호수, 강, 또 뭐야? 연못.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뭐 늪지대. 응? 이런 것들. 이 육성층이야. 육성층이야. 오케이? 이것도 육성층일 수도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해성층은 바다에서 주로 어떤 곳에서 만들어지냐? 지난 선생님 수업 때 얘기했던 대륙붕, 대륙대 또는 뭐 심해저 평원 이런 곳에서 퇴적이 일어난 거 그것들을 해성층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퇴적됐을 때 그 퇴적물을 운반시키는 애들이 누구냐? 누가 운반시켰냐? 도대체 누가 운반시켰어? 누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이거를 바람이 하게 되면 풍성층. 강이 흘러내리면은 또는 하천 이렇게 흘러내리면 하성층. 호수에서 퇴적이 일어났으면 호성층. 빙하의 운반. 거대한 빙하가 중력에 의해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가 퇴적물을 운반했으면 빙성층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또 이제 어려운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지? 풍성층에는 사구, 모래, 황토라고 써 있으니까 내비두고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선상지라는 말 나옵니다. 선상지. 단구. 선상지는 하천의 상류에서 중류로 이어지는 곳에 갑자기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부채꼴의 형태로 쫙 퇴적물이 퍼져 있는 거를 선상지라고 불러요. 무슨 지? 선상지. 부채꼴 모양의 퇴적지형이에요. 주로 상류에서 중류로 연결되는 곳에 유속이 확 느려지면서. 단구는 퇴적층이 쌓이고 좀 솟아오르고 퇴적층이 쌓이고 솟아오르고 그러면 계단 모양의 융기층이에요. 솟아오른 층이라고. 우리 해안단구라는 말은 들어봤을 텐데 들어봤죠? 응? 안 들어봤으면 처음 본 사람일 거야. 바닷가에 계단 모양의 지형이 생겨 있는 거. 바닷물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동해안에 가면 이렇게 진 지형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얘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그랬는데 점점점 육지가 솟아오르면서 계단 모양의 지형이 생긴 거를 해안단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동해안에 가면 제법 있습니다. 바다에 생기면 해안단구라고 하지만 강 주변에 생기면 하안단구라고도 불러요. 아무튼 이렇게 퇴적층이 일어나고 침식이 좀 일어나서 만들어진 구조를 우리는 뭐라 그래? 단구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하성층이면 하안단구겠지. 해안단구면은 해성층이라고 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성층에 보면 호저 퇴적물 뭐 있어 보이지? 그냥 뭐야? 호수 밑에 퇴적된 물질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빙성층에 빙하점토와 빙퇴석. 빙하점토는 빙하가 끌고 내려온 미세한 흙들이란 뜻이고, 빙퇴석은 이런 게 있어. 빙퇴석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 쓰면 빙퇴석. 빙하가 끌고 온 애들이 퇴적돼서 쌓인 돌이거든. 이 특징이 뭐냐? 입자가 엄청 거칠고 엄청 다양해. 그 수천 톤, 수만 톤에 해당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얘들을 훑고 내려오면 엄청 느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1년에 요새 몇 미터씩 된다며. 긁고 내려오면 뭐 자갈이건 모래건 진흙이건 모가난 돌이건 그냥 다 끌고 내려오는 거야. 그냥 막. 응?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기서 어려운 말 나옵니다. 온갖 게 다 짬뽕돼 있기 때문에 분급이 불량하다. 이딴 말이 나온단 말이야. 분급이 불량하다.
분급이 불량하다는 말이 뭔 뜻이게? 입자가 고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큰 놈, 작은 놈, 미세한 놈이고 뭐 막 긁힌 흔적이 있는 놈, 막 바위 덩어리만한 것들 온갖 거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입자가 종류가 막 개판인 거야, 개판. 이걸 분급이 불량하다. 만약에 반대로 이 돌은 모래로만 돼 있다, 주성분이. 이 돌은 진흙으로만 돼 있다. 알지? 삼, 셰일. 이런 애들은 분급이 양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분급이 굉장히 불량해. 거대한 빙하가 쓸고 내려와서. 또 이것들이 얼음에 의해서 긁힌 흔적이 막 나와요. 빙하가 땅하고 맞닿을 때 무슨 그 뭐라 해야 돼? 냉장고, 냉동실에서 우리가 틀에다 집어넣고 예쁘게 얼음을 얼린 게 아니잖아. 그냥 울퉁불퉁한 표면 위에 얼음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 얼음이 지나가다 보면 막 긁고 지나가는 거야. 그 긁힌 흔적을 찰흔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돌들, 뭐 빙태석이 존재하는 곳은 과거에 추웠다는 걸로 벌써 추정이 되긴 하겠지만 그걸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분급이라는 말과 찰흔이라는 말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 15페이지 밑에 해성층에 보시면 대륙붕에서는 어디에서는? 대륙붕에서는 자갈, 모래, 점토같이 요 세 개는 주로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산칼슘은 주로 바닷물 속에서 화학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칼슘이온과 탄산이온이 화학반응을 통해서 침전이 된 거. 그 다음에 심해저에는 규조토, 그러니까 뭐 약간 유리 성분이 많이 갖고 있던 석영 성분을 많이 갖고 있던 그런 성분들이 뭐 조개 껍데기라든지 이런 데가 있을 수 있는데 걔들이 막 쌓여서 굳은 애들, 또는 처트도 마찬가지고 또 망가니즈 단계 같이 바닷속에 떠있던 미세한 금속 이온들이 화학 반응으로 가라앉아서 주먹만한 것들이 둥글둥글둥글 엄청 넓게 퍼져 있는 돌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쌓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애들도 어떻게 보면 퇴적암이라고 보겠는데 얘네들은 주로 암석이라기보단 광물로 취급을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퇴적암의 종류, 여기는 조금 쉬워요. 퇴적암의 종류. 퇴적암도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응? 퇴적암에도 크게 세 가지, 쇠설성 퇴적암과 화학적 퇴적암과 유기적 퇴적암이라는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 쇠설성 퇴적암에는 주로 뭐냐? 지표의 암석이 풍화 침식되어 생긴 암석 조각, 암석 조각이라는 말 줄거 놓으시고요. 돌부스러기라는 뜻이죠. 또는 화산 분출물, 화산 폭발할 때 나온 뭐 여러 가지 흙가루들, 흙들이지, 재, 막 화산 재 이런 거, 부스러기 이런 것들이 쌓여서 된 것들을 우린 퇴적암. 쇠설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스러기가 쌓여서 된 녀석들을 우리는 쇠설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로 뭐 나오니까 여암, 삼, 셰일, 그 다음에 응회암 나와 있니? 응회암, 또 집괴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응회암까지는 들어봤을 거야. 주성분이 자갈, 주성분이 모래, 주성분이 진흙, 뭐 점토라고도 하고요. 주성분이 화산재, 응회암 할 때 회가 재란 뜻이에요. 재. 재가 응고돼서 만들어진 암석 이란 뜻이고, 이건 집괴암은 이거보다 좀 큰 부스러기들이 저기 빙퇴석처럼 얘보다 응회암보다 큰 부스러기들이 날라와서 뭐 이상한, 이게 봐봐 웃기는 거, 이거 말도 안 되지만 괴상한 놈들이 모여서 응집돼서 만들어진 암석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응?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옆에 화산멱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화산재보다 좀 큰 알갱이들을 화산멱이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이 부스러기가 쌓여서 된 것들을 집괴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화학적 퇴적암은 뭐냐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뭐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반응해서 CaCO3가 됐다. 이런 것들, 이거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라서 밑으로 가라앉거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물 속의 이온들이, 그러니까 대체로 화학적 퇴적암은 바닷물 속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 물론 물이 증발해버리면 이 화학적 퇴적암이 아니었던, 침전이 아니었던 녀석도 침전으로 나올 수 있어요. 침전이 아니지 그거는. NaCl, 아뮴이라든지 아니면 CaSO4, 황산칼슘에 물 분자가 섞여 있는 뭐 석고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탄산칼슘, 석회암이지 석회암. 요 세 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봐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Ca2 플러스와 SO4 E 마이너스. 이것도 여기 위에 놨듯이 이렇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녀석들이라고. 거기 뭐 처트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천연적인 유리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은 대체로 뭐 주황색이나 핑크색 쪽을 좀 띠긴 하는데 그냥 만지면 재질이 유리랑 비슷하다고. 자,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으로 나와 있는 건 생물의 유해 등 유기물이 쌓여서 형성된 퇴적암을 말하고, 석회질 생물체 뭐 있나요? 뭐 조개 껍데기, 소라 껍데기, 또 산호 이런 것들이 죽고 나면 석회 성분이 돌처럼 굳어버리잖아요. 이것들이 풍화돼서 나온 부스러기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걸 석회암이라고 되겠고, 역시 바위 같은 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유리질 비슷한 성분의 생물체. 또 양치식물, 거기 식물체에다가 양치식물 써주시고요. 여기다 보면 석회암, 그 다음에 처트, 석탄 이 세 개 나와 있는데 이거 끊고, 이 석탄은 양치식물이 주로 고생대말 번성했던 양치식물이 땅속에 파묻혀서 탄소 성분만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기물이었기 때문에 유기적 석회암이라고,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분류를 하게 돼요. 이렇게 퇴적암에는 크게 정리하면 쌓인 거, 화학 반응을 통한 거, 또 유기물이었던, 즉 생물체였던 녀석들이 쌓여서 된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런 여감, 삼, 셰일, 응해암, 집게암 솔직히 몰라도 되고, 아뮴, 석고, 탄산칼슘, 아뮴, 석고, 탄산칼슘. 특히 이 두 개는 또 증발암이라고도 해요. 무슨 암? 증발암.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유기적. 석회암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다. 알았지? 그 정도 기억을 꼭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이제 뭐에 대해서 왜 안 넘어가? 퇴적암 종류 지금 방금 얘기한 것들이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감은 저기 나와 있듯이 그냥 뭐 사진으로는 저게 자갈인지 뭔지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자갈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웠다고 또 삐지지 말고요. 어차피 앞으로 돌리면 다 필기 다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사암은 주성분이 모래로 되어 있는, 셰일은 점토가 주성분인데 전체적으로는 좀 줄무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퇴적암에 있는 줄무늬를 층리라고 불러요. 무슨 리? 층리.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알고 계십시오. 자, 다시 자갈이 주성분, 모래, 점토가 주성분인 녀석들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퇴적 환경 뭐뭐 있다고? 육지 환경에 해당하는 거 뭐야? 이런 거. 선상지, 사막, 호수 이런 것들. 여기 우리가 아까 안 했던 것들 막 되게 말 많이 써 있어. 그지? 범람원은 주로 강 주변이 범람원이라고 볼 수 있어. 뭘 그대로 뭐냐? 강물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원래 강보다 그 바깥쪽으로 물이 넘치는 경우 있어. 그럼 강바닥의 물질이 주변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런 걸 범람원이라고 하고, 삼각주는 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생긴 모래톱으로 된 섬들. 석호는 이렇게 된 퇴적물이 또 해안선을 가둬가지고 호수가 생긴 거. 이 사주하고 석호는 나중에 또 다루게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문제 모의고사에 하도 많이 나와서. 사주는 이렇게 기둥이 쭉 나오는 거. 이게 이렇게 막아버리면 큰 호수가 생기지. 그걸 석호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대륙붕. 수심 200m 미만의 얕은 바다. 200m 미만의 얕은 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주로 퇴적물이 많이 쌓이는 곳은 여기하고 이런 곳입니다. 가끔은 여기에 대륙대라고 하는 곳도 퇴적물이 나온다라고 하기도 해요. 해비는 뭐냐면 그냥 바닷가 모래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선상지 아까 했죠. 부채꼴 모양의 퇴적층.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퇴적구조 얘기를 보도록 합시다. 16페이지 위에서 2번 퇴적구조. 퇴적물들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퇴적물들에 의해서 지층에 나타난 여러 가지 퇴적 환경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퇴적구조라고 하는데, 건열은 뭐냐면 건조한 지역에 생긴 균열이에요. 지금 여기 나온 순서 좀 무시하고 얘기를 해볼게. 사층리는 뭐냐면 퇴적층은 원래 수평으로 쌓여야 정상이야. 아까 선생님 물속에서 쌓인다는 얘기 했었죠. 물속에 뭐가 차곡차곡 쌓이는데 차곡차곡 쌓이면 수평으로 쌓여야 돼. 그런데 예외가 있어. 바람이 계속 줄기차게 부는 어느 동네라든지 아니면 물이 줄기차게 계속 흐르는 무슨 계곡 지역, 하천 주변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계속 흐르면 그 물속에 있던 미세한 입자들이 퇴적돼서 그게 결을 이루게 되는데 그걸 사층리라고 불러요. 사층리 보면은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막 생깁니다. 이렇게 줄무늬가. 여기 좀 셈이 좀 오버해서 그려볼게. 줄무늬가 이렇게 막 생깁니다. 과거에 물이 흐른 흔적 또는 퇴적물이 유입된 방향, 바람이 분 방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볼록한 구조로 나와 있으면 이게 전형적인 정상적으로 쌓여있는 사층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물이 흐른 흔적 또는 바람이 분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요거를 우리는 사층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층리는 원래 여기 봐, 여기도 층리란 말 있잖아. 층리는 원래 수평으로 쌓이는 거를 층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경사진 층리란 뜻이야. 무슨 층리? 경사진. 원래 층리는 수평이어야 되는데 왜 경사가 졌느냐? 물이 흐르다 보니까 줄기차게 바람이 불다 보니까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점이 층리로 와볼게요. 층리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지? 층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다 그림 그려볼게. 한 층 안에 입자가 큰 놈과 입자가 조금 작은 놈과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것을 넣었나봐. 입자가 더 작은 놈과 입자가 더 작은 놈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층리를 점이층리라고 하는데 잘 들어봐. 쌤 여기 큰 놈, 작은 놈, 더 작은 놈, 점점점 한 4종류 정도에 해당하는 입자로 구성된 점이층리를 그려놨는데 뒤에 문제에는 모식도로 나와 있으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선생님 손에다가 저 4종류에 해당하는 흙 가루들을 이만큼 뭉탱이로 들고 있다가 물 위에 뿌렸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물이 2종류야. 하나는 깊이가 한 20cm 밖에 안 되는 작은 수조, 또 하나는 깊이가 한 20m쯤 되는 엄청 저 밑에 막 1층까지 있는 그런 깊은 수조였다고 쳐봐. 수조에다가 이 한 뭉탱이의 이 4종류의 입자에 해당하는 퇴적물을 싹 뿌렸어. 누가 더 오래 가라앉을까? 당연히 20m처럼 긴 데가 오래 가라앉겠지. 그럼 오래 가라앉으면 이렇게 마찰이 적게 받는, 즉 부력을 적게 받는 이런 녀석들은 먼저 가라앉고 이 작은 미세한 물질들은 나중에 가라앉아서 저 밑에 가면 짠 나눠지기 쉬운 곳이 20cm짜리겠어? 20m짜리겠어? 당연히 20m짜리겠지. 그러면 점이층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지역은 과거에 깊은 물이었다는 얘기예요. 깊은 바다였을 수도 있고 깊은 호수였을 수도 있고 아무튼 깊은 물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에도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응?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알겠지? 이게 점이층리입니다. 깊은 물. 반면에 연흔은 뭐냐? 물결에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보이나? 물결 흔적. 물결 연자에 흔적 큰자예요. 물결 연자에 흔적 큰자. 이거 가끔씩 서해안에
해수욕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선생님 갔던 데 중에 대표적인 게 인천공항 옆에 무의도라고 있는데 그 무의도 옆에 가면 한악의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되게 그 뭐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곳인 것 같은데 그 해수욕장이긴 한데 썰물 때 물이 쫙 빠지면 물이 정말 멀리까지 빠집니다. 빠지는데 가면 이제 슬리퍼 신어도 물이 발이 젖을까 말까 할 정도로 깊이로 물이 쫙 빠져버리거든. 거기를 이렇게 막 걸어가다 보면 거의 100m, 200m를 먼 바다까지 걸어가도 발목도 안 잠겨. 응? 근데 그냥 바닥이 울퉁불퉁해. 이렇게 돼 있어. 왜냐면 거기는 옛날에 그 전에 몇 시간 전에 물이 차 있을 때도 그렇게 깊은 데가 아니었단 말이야. 진짜 뭐 어른 허리도 안 차는 정도밖에 안 됐어. 찰랑찰랑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생기면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치면 그 파도로 인해서 물결이 생기게 되고 그 물결에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이 지역은 옛날에 깊은 물이었겠냐 얕은 물이었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들이 그런 곳에 없고 이상한 산중턱에 가 있는 거야. 이곳은 굉장히 예전에 얕은 물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갑니까? 그러다가 대부분 이렇게 바뀌거든. 이제 뭐냐? 물이 말라버리면서 건조해져가지고 땅에 금이 쩍쩍 간 거야. 균열. 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니? 깊은 물이었다가 얕은 물로 바뀌었다가 물이 다 말라버리는 이런 곳도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강원도 태백 같은 데 가면 지금은 해발 800m 정도에 해당하는 높은 곳에 있는 도시인데 도시라고 하긴 시골이지만 과거에 깊은 바다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점이층리도 제법 발견되고 석회암층도 많습니다. 심해저에서 있었던. 또 연흔도 태백에 가면 발견되고 건조 지역에 생긴 균열, 건열도 발견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 옆에서 보면 단면도도 그려져 있어. 봐봐. 점이층리 퇴적물이 이 심해저에 쌓일 때 위로 갈수록 이게 봐.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퇴적 구조. 원인 저탕류라고 돼 있는데 뭐냐면 아까 우리 심해 구조 중에 대륙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해구가 있던 말던 심해져 있다 그랬는데 이 대륙사면이라는 곳에 퇴적물이 쌓여 있다가 이게 마찰을 이기지 못하고 흘러내리면 여기 수북이 쌓이게 되는데 이곳을 대륙대라고 불러요. 이 대륙대에도 굉장히 긴 거리를 퇴적물들이 우르르 무너지다 보면 오랫동안 가라앉아서 이렇게 점이층리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심해저 오른쪽에다가 대륙대라고 써놓으세요. 심해저 대륙대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때 이 대륙사면에서 생기는 이 흐름을 저탁류라고 불러요. 낮은 곳으로 생기는 탁한 흐름 뭐 이런 뜻이야. 하여튼 깊은 호수나 이런 심해저 대륙대에서 이 점이층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선생님이 지금 단면도를 보는 이유는 이게 정상적인 구조라는 얘기야.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게. 만약에 어떤 퇴적 구조가 나와 있는데 점이층리처럼 보이는데 입자가 밑에가 작고 위에 갈수록 크다. 뭔 뜻이야? 이 지층은 뒤집힌 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사층리. 아까 얘기한 물이 흐른 방향, 바람이 분 방향, 주로 얕은 물밑이나 바람 방향이 자주 변한 사막에서 이것도 이 방향으로 된 게 정상이에요. 이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정상. 만약에 위로 볼록이면 뒤집혔다. 역전. 그럼 연은 수심이 얕은 물밑에서 물결의 작용.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옆에서 본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거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놓는 경우가 정상. 만약에 식빵처럼 위로 볼록돼 있으면 뒤집혔다. 역전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건열도 마찬가지예요. 건열. 이렇게 딱딱딱 밑으로 뾰족 이게 정상적인. 만약에 위로 볼록이면 위로 뾰족 나와 있으면 뒤집혔구나. 요렇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 퇴적 구조도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질 구조. 지금까지 우리가 한 내용이
퇴적 구조였다면, 퇴적물과 퇴적 환경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 뭐냐면 지층의 구조에 대한 얘기야. 뭐의 구조? 지층의 구조. 그래서 지질 구조라고 나옵니다. 지질 구조. 지질 구조에 나오지 않는 용어 좀 얘기할게요. 정합이라는 말 좀 알고 갑시다. 우리 이 뒤에 보면 부정합이라고 있어. 부정합이라고. 그럼 정합이라는 말을 알면 부정합은 그냥 시간 뭐 그냥 딸려 나오는 거야. 정합이 뭐냐? 퇴적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인 구조를 우리는 정합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정합. 이런 거야. 제일 먼저 노란색 층이 쌓였다. 그 다음 빨간색 층이 쌓였다. 그 다음 파란색 층이 쌓였네. 그 다음에 흰색 층이 쌓였네. 이렇게 나오면 이걸 그냥 뭐라 그래? 정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합? 정합. 그래 놓고 여기에 경계선이 있네. 여기도 경계선이 이렇게 있네. 여기도 경계선이 있네. 이런 경계선은 왜 생겼냐면 이런 경계선은 퇴적물의 종류, 퇴적물의 색깔 이런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거를 우리 뭐라 그래? 층리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렇게 층리가 그냥 수평으로 뚜렷하게 발달하고 풍화작용도 안 받은 것 같고 침식작용도 안 받은 것 같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 있는 구조를 우린 뭐라 그런다? 뭐라고 한다고? 정합이라고 부른다고. 잠깐 잘난 척 해가지고 이미 한자를 쓰면 정합이라고 부른다고. 한자 잘 쓰죠? 외웠어. 자, 이거를 정합, 시간 순서대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차곡차곡 합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정합. 오케이? 층리가 뚜렷하게 발달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건 지질 구조잖아. 지질 구조. 이 지질 구조는 뭐냐면 이 지질 구조는 여기 정합에 변형이 생긴 거. 멀쩡한 정합이 아닌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지질 구조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 지질 구조의 대표적인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지질 구조의 대표적으로 나오는 녀석들 중에 첫 번째 습곡과 단층. 그 중에서 습곡부터 보도록 합시다. 습곡. 지층이 휘어진 구조예요. 지층이 휘어진 구조. 그러면 도대체 왜 휘었을까? 왜 휘었을까? 왜? 양쪽에서 밀어서 이 미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횡압력이라고 하죠. 그지? 자, 이제 그 밑에 보면 단층도 우린 나오게 될 텐데, 습곡과 단층의 경우에 여기 지금 선생님이 횡압력이라고 썼는데 횡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습곡도 있고요. 횡압력에 의해 생기는 단층도 있는데 요거는 우리 책에 있나? 모르겠네. 우리 책에 그 얘기는 없네. 여기 없지만 하나 얘기를 해주면 이건 어디 가서 못 배워. 응? 똑같이 횡압력을 받았는데 어디는 지층이 휘고 어디는 지층이 띵 하고 부러져요.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봐. 이 지질 구조 얘기 나올 때는 절반은 니네 생각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시 힘을 줬는데 휘어. 그럼 뭐야? 살짝 얘가 스무스하다는 얘기지. 반면에 단층은 스무스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론 밀었을 때 생기는 단층 말고 당겼을 때 생기는 단층도 있지만 그러니까 얘는 주로 좀 스무스한 애들이었기 때문에 휜 거야. 여기까지는 추정할 수 있겠지. 그럼 왜 어떨 때 스무스하고 어떨 때 딱딱할까? 지하 깊은 곳에 있었으면 스무스한 거야. 저 밑에가 좀 뜨겁잖아. 오케이? 반면에 지표에 가까우면 오케이. 차가워서 딱딱하단 말이야. 그럼 똑같이 횡압력을 받아도 지표에 있으면 끊어지는 경우가 좀 많고 100% 못하는 건 아니지만 땅속 깊은 곳에 있으면 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습곡의 경우는 지표에 드러난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알았어요? 아주 오래되면 드러나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습곡 구조가 만약에 지면에 드러나 있다. 거기는 10중 8구 선캄브리아 시대 한 20억 년 이상 된 오래된 곳들이라고. 잠깐 여담으로 해봤고요. 자, 저기 나와 있는 지질 구조의 습곡부터 봅시다. 습곡부터. 지층이 횡압력을 받아서 휘어진 지질 구조를 우리는 습곡이라고 하는데, 방금 얘기한 온도가 높은 지하에서 압력을 받는 지층은 끊어지기보다 휘어지기가 쉬워 습곡이 형성된다. 왜 휘어지기가 쉽다고? 스무스하니까, 뜨거워서. 이랬을 때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속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지 밖의 모양이 이렇다는 거 아닙니다. 밖의 모양은 인간이 개입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동네 땅덩어리가 이럴 수도 있어. 왜? 인간이 그렇게 깎아놨나 보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습곡을 따질 때는 속구조로 따지는 거야. 밖에 드러난 모양. 우리 집이 여기 있다. 우리 집은 향사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우리 집이 여기 있어. 배사냐 향사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배사일 수도 있고 향사일 수도 있어. 속에 파봐야 되는데 이건 속의 단면을 봤을 때 여기 진한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의 층이 있는데 이 6개 층이 전반적으로 위로 볼록하게 휘어 있어요. 위로 볼록한 구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배사 구조라고 부릅니다. 아래로 볼록한 구조를 향사 구조라고 부르고요. 이 습곡의 축을 배사축, 향사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습곡의 마루 또는 골에다가 딱 축을 만들면 그걸 습곡축이라고 하는데, 향사에 만들면 향사축, 배사에 만들면 배사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를 습곡축면이라고 하고, 옆에서 볼 때는 면, 여기서는 축. 구분되죠? 속구조라는 거. 배사, 지층이 위를 향한 곳, 향사는 아래를 향한 곳.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지질구조 분석해서 막 지하자원 탐사할 때 배사구조가 돼야 일단 석유가 매장돼 있거든. 이거 지금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향사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 동네가 만약에 배사에서 향사를 향하는 이 동네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게 굉장히 집안이 불안정한 거란 말이야. 요런 거 알아볼 때 이런 것들을 써먹는다고. 응? 알겠어요? 이렇게 습곡의 구조가 되어 있겠고요. 또 이런 습곡의 종류에는 습곡 지층이 휘어진 구조라 그랬지? 응? 습곡의 종류에는 크게 정습곡, 여기 잘 봐. 정습곡은 습곡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수평면에 대해서 습곡축이 거의 수직에 가깝죠? 이럴 경우에를 정습곡, 그러니까 수평면에 대해 습곡축이 수직, 이러면 정습곡이 되겠고, 무슨 습곡? 정습곡. 여기는 습곡축이 이렇게 있으면 수평면과 습곡축이 이루는 각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경사져 있어. 그지? 이걸 경사습곡이라고 합니다. 다시 습곡축, 이게 수평면, 각도를 이루고 있다. 이거는 수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습곡축이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경사습곡의 일종이긴 한데 거의 가로로 누워있다 그래서 횡화습곡이라고도 하고요. 횡화습곡의 경우는 이 중간에 이 네모친 곳이 거의 지층이 역전돼 있기도 해, 순서가. 1번 층, 2번 층, 3번 층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3번 층이 먼저 나오고 2번 층이 위에 나오는 이런 구조도 만들어지죠, 뒤집히는. 이랬을 때 우리는 횡화습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봐봐, 여기 습곡에 가해진 힘의 크기에 따라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횡화습곡의 경우는 지층의 생성 순서가 뒤집힌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뒤집혔다기보다는 이걸 역전이란 말을 더 많이 쓴다고. 그리고 한 개 더 얘기하면 누가 횡압력을 더 많이 받았겠냐? 당연히 얘보단 얘가 많이 받았고 얘보단 얘가 많이 받았겠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자, 이제 뒤에 가면 뭐가 나온다? 단층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단층. 단층은 지층이 끊어진 거예요. 뭐라고요? 지층이 끊어진 거. 말 그대로
단절되어 있다는 뜻의 단자가 되겠지. 그지? 자, 지층이 끊어진 거를 단층이라고 하는데, 이번엔 단층은 지층이 끊어진 거라서 끊어진 거, 끊어진 이런 구조를 단층이라고 하는데, 왜 끊어지겠어? 또 힘 받으니까 끊어지겠지. 그럼 힘을 받았을 때 어떻게 끊어지고 어떤 모양이 됐고 그 단층을 뭐라고 하는지 이제 파악을 해 봅시다. 여기 봐봐. 지층이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이렇게 있었는데 지층이 여기 끊어졌어. 자, 끊어졌어. 이걸 단층면이라고 부르고요. 무슨 면? 단층면에 대해서 잘 봐. 위, 아래. 구분돼요? 단층면에 대해서 위, 아래. 위, 아래. 짜증내지 말고. 만약에 단층이 이렇게 나 있으면, 여기다 해볼까? 단층이 이렇게 나 있으면, 여기가 위, 여기가 아래가 되겠지? 이 위에 해당하는 곳을, 여기는 단층면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위에 해당하는 곳을 상반이라고 합니다. 다시, 단층면의 위, 아래. 지금 여기가 위일 수, 아니야. 무조건 여기다가 선을 그어보란 말이야. 선. 쫙 걷을 때, 여기다가 수직으로 선을 걷을 때 위를 향하고 아래를 향하게 되지. 위를 향하면 상반, 아래를 향하면 하반인데 단층을 분석할 때는 위, 즉 상반 위주로 분석을 한다고. 그래서 상반이 내려갔으면 또 상반이 올라갔으면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봐봐. 상반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상반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통해서 단층의 종류를 결정한다고. 상반 찾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럼 상반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상반하고 상관이 없는 단층인 거야. 여기 있어, 하나 더. 자, 봅시다. 여기에 단층면이 이렇게 나 있어요. 뭐 거의 수직에 가까이 나지만 이쪽이 상반인 거 알겠지? 상반이 내려갔어.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정단층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각해봐. 원래 상반이 여기 붙어 있을 때는 이 네모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응? 이렇게 있었겠지? 근데 원래 여기쯤에 있던 애가 여기까지 조금 멀어진 거야.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둘이 멀어져야 되는데 멀어지려면 조금이라도 뒤로 갈 수밖에 없어. 뒤로 가려면 상반이 내려가야 되거든. 오케이? 다시 여기에 원래 단층이 생기기 전에는 얘가 여기쯤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뒤로 밀렸단 말이야.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장력, 한자는 원래 다르지만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상반이 내려가야 돼. 이런 걸 정단층이라 그래. 대체로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판해경계의 해령 부근에서 또는 아까 열곡대 부근에서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번에는 양쪽에서 미는 힘, 아까 습곡이랑 똑같아. 횡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단층. 단층면이 이렇게 있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양쪽에서 누르니까 여기까지 밀려 들어간 거야. 가까워지기 위해서. 미니까. 그러면 상반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얘가 이만큼이 밀려 들어갔거든. 그지?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가버린 거잖아.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까지 밀려간 거야. 그러려면 상반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걸 뭐라 그런다? 역단층. 횡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 그림은 잘 나와 있는데 이거 솔직히 좀 뻥이야. 이 습곡 입구 위에 단층 있는 경우는 정단층은 솔직히 불가능하고, 역단층. 물론 저 경우도 갑자기 밀다 당길 수도 있긴 하겠지. 대체로 줄기차게 힘이 가해지면 이렇게 습곡과 단층이 같이 나타나서 횡압력에 의하면 습곡과 역단층이 같이 나타나는 게 가장 흔한 케이스예요. 이 두 개는 지금 상반을 확실히 구분을 했었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 주향이동 단층 뭐냐면, 원래 주향이라는 말은 지투에서 지층의 주된 방향, 지층이 기울어진 방향을 의미하는 건데 별 의미는 없고, 수평 방향의 힘을 받으면 앞뒤로 끊어져요. 앞뒤로. 이걸 뭐라 그래?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그러고 그냥 수평 단층이라고도 부릅니다. 응? 여기도 원래 어려운 말이 있어. 앞쪽으로 자르는 뒤틀리는 힘, 전단 응력. 뭐 별로 그냥 잊어버리자 그냥. 이런 힘도 쓰는데 이것까지 쓰면 너무 오바야. 나올 가능성 제로. 응? 이렇게 해서 나오는 단층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한 개만 더 여기 없는 거 얘기를 하면,
밑에 표에 지금 우리 17페이지 위에 하고 있어요. 판의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질 구조의 예, 정단층, 역단층, 그 다음에 습고 아까 했고 주양 이동단층까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변환단층이란 말 있죠. 이 주향 이동단층이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주향 이동단층이 변환단층하고 조금 달라. 예를 들면 여기를 1번 여기다 쓰지 말고 주향 이동단층과 이쪽에다가 변환단층을 쓰게 되면 똑같이 해령을 이렇게 그려놓게 해령을 그려놓고 두 줄로 여기도 해령을 그려놓고 두 줄로 해놓고 보면 이쪽은 주향 이동단층이야. 잘 봐. 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건 주향 이동단층이에요. 여기 봐봐. 이 여기를 경계로 이 파란색 선을 경계로 위에는 통으로 오른쪽으로 여기 통으로 왼쪽으로 그지? 변환단층은 이게 변환단층이다. 보세요. 여기는 좀 더 길게 할까?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서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생겨. 이게 변환단층이야. 선생님 말은 둘 다 수평단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향이동단층과 변환단층의 경우가 조금 다르다고 미리 얘기를 하면 어디 갔냐? 여기도 서로 엇갈리잖아. 오른쪽 왼쪽 다 엇갈려. 오른쪽 왼쪽 다 엇갈려. 오른쪽 왼쪽 다 엇갈려. 근데 여기는 여기만 엇갈리는 거다. 여기에선 지진이 안 난단 말이에요. 요렇게 구분돼서 나올 수도 있다고. 알겠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그 밑에 전리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다고? 전리도 어떻게 보면은 돌덩어리가 끊어진 건데 단층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뭐 상반, 하반 그딴 거 없다. 그냥 지층에 금 같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전리예요. 마디가 생겨서 분리되어 있으면 전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 개 전리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주상전리와 판상전리라고 구분도 하지만 주상전리는 말 그대로 그냥 용암이 급히 식다가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진 전리를 주상전리라고 하고 전리는 전리인데 수평으로 판때기 모양으로 압력 감소로 차곡차곡 쌓여있던 화강암이 쫙쫙 가루로 금간 거는 판상전리라고 불러요. 자, 주상전리 마그마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수축하여 전리. 사진 오른쪽에다 뭐라고 쓰냐면 얘는 현무암, 신생대 현무암 이라고 써놓으시고 마그마의 급격한 냉각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판상전리는 지하 깊은 곳에 암석이 융기할 때 압력 감소로 수평 방향의 전리입니다. 수평 방향의 전리고요. 주로 이건 뭐야? 중생대 화강암. 우리나라의 경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화성암 얘기할 때도 주상전리 얘기하면서 뭐 제인폭포나 또 뭐 있었지? 용두암 같은 거 있었는데 뭐 제주도 가본 사람 알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제주도는 아닙니다. 저기는 뭐 내가 알기로는 사진이 저기 뭐야 광주 무등산에 있는 서석대 같은데 이 경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요 신생대가 조금 아니라서 뭐 대체로 그렇다니까 나중에 또 얘기를 해주겠고 수평전리는 중생대 화강암 이거 아까 뭐 있었지? 서울 북한산 인수봉 그 다음에 설악산 울산바위 같은 거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가면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꽉꽉 눌려있던 게 좀 부풀어 오르면서 틈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판상전리와 주상전리가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수직전리라고 있어. 수직전리. 말 그대로 금이가 있는데 세로로가 있겠지. 그럼 세로로가 있으면 얘냐? 얘는 무조건 용암이 식은 거라니까. 주상전리는 무조건 용암이 식어서. 이거 수직전리는 그냥 뭐야? 용암이나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 그냥 바위에 세로로 금가 있으면
금 가 있다. 세로로 금이 가 있으면 이거 그냥 수직절리라고 부릅니다. 응? 이거는 뭐 용암이 급히 식어서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설악산 가면 공룡능선이라는 데가 있어. 외설악 쪽에. 거기 보면은 막 세로로 금이 엄청 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화려하지. 그지? 그 공룡 등뼈에 있는 것처럼 막 불룩불룩불룩불룩 하라 그래서 공룡능선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주상절리가 절대 아니라고. 수직절리라고 불러요. 정리. 주상절리는 현무암이 급격히 식었을 때만 사용하는 용어다. 그리고 시커 못하고. 알았지? 자, 단층과 전리의 구분. 틈을 경계로 전리는 집안의 이동이 없고 그냥 금만 가 있고 단층은 아까 상반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심지어 수평단층도 땅 덩어리의 움직임이 있던 거라고요. 이건 땅 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금 간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는 거 중에 제일 중요한 부정합을 가보도록 합시다. 부정합. 정합이 아니란 뜻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응? 아까 얘기 안 했구나. 정합이 시간 순서대로 쌓이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응? 그럼 뭐냐? 부정합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정합이 아니라고. 그지? 그럼 시간 순서가 연속이 안 되거나 중간에 끊기면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조륙운동, 땅덩어리가 융기하거나 침강하는 거. 이게 조륙운동이고 조산운동은 땅덩어리, 대륙이 서로 충돌해서 산이나 산맥이 만들어지는 걸 조산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으로 퇴적이 오랫동안 중단되어 줄 거세요. 상하지층 사이에 핵심이 이거야. 상하지층 사이에 큰 시간 간격. 시간상으로 연속이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일 먼저 물 속에서 퇴적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아까 물 속에서 퇴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습곡이 이 경우는 일어났는데 습곡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습곡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습곡이 아니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다가 여기 지금 침식이 일어났지. 위가 지금 울퉁불퉁 까였잖아. 침식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 얘가 솟아올랐기 때문에 그래. 지금 선생님이 빨간 동그라미 치는 거는 부정합 형성 과정에 무조건 있는 겁니다. 응? 근데 여기서 변화된 거 보여? 물이 없어. 물 밖으로 솟아올랐기 때문에 융기라는 말이 늘어져서 일어났다는 뜻이야. 솟아올랐기 때문에 침식이 일어난 거야. 뭐 일어났다고? 침식. 그러다가 다시 퇴적이 일어났죠. 노란색으로 써볼까? 다시 퇴적이 일어났지. 퇴적이 물속에서 일어나는데 선생님 5번이라고 매길 거야. 5번. 물속이니까 퇴적이 일어났어요. 아까 선생님 물속이 퇴적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 또 퇴적이 일어나려면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네 번째 침강이라는 과정이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돼? 침강. 잘 봐요. 쌓였어. 뭐 습곡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융기, 솟아올랐어. 솟아오르면 깎이는 거야. 근데 깎이고 끝날 수도 있는데 가라앉으면 또 빈 공간 생기겠지? 물 밑으로 공간이. 거기에 또 퇴적이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부정합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부정합면이라고 하는 꾸불꾸불하게 물퉁물퉁하게 있고요. 여기 조그만한 자갈들이 많이 있지. 얘들을 기저역암이라고 하고 풍화작용이 일어날 때 그 위에 원래 있던 퇴적층의 부스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부정합면 위에 뽀글뽀글 이런 동글동글한 돌덩어리 있으면 기저역암이라는 용어를 쓰고 얘가 원래 부정합면 위에 있던 암석층이다, 지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얘 위에 또 몇 개가 더 있었는지는 지금 우리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시간 순서가 이 부정합면의 경계로 밑에 층과 위에 층 사이에 중간에 한 최소한 두세 개 층 정도는 생략돼 버린 층이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부정합이라고 한다고. 자, 부정합 생성 과정, 퇴적, 습곡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융기, 침식, 침강, 퇴적. 여러분들 명심해야 되는 게 융기하면 무조건 침식이 일어나.
그럼 침식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 전에 융기했다는 거야. 순서 잘 봐라. 그리고 퇴적이 일어났어. 그럼 그 전에 가라앉은 거야. 그러면 봐봐. 퇴적이 일어났으면 그 전은 침강이야. 아니면 침강이 일어나면 잠시 후엔 퇴적이라고. 잠시 후는 아니지만. 다시 융기가 됐으면 침식. 침식이라는 얘기 그 전에 융기. 이 연결되는 거야. 이 두 개도 연결되는 거야.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부정합에는 크게 부정합의 종류 부정합의 종류를 쌤이 뒤에다 넣었나 모르겠네. 안 넣네요. 부정합의 종류에 크게 경사 부정합과 평행 부정합과 난정합이라고 있는데, 난정합은 쌤이 여기다 그림 그려놨습니다. 경사부정합은 뭐냐면 습곡이 들어가 있는, 저기 순서에 습곡이 있을 수도 있고 없다 그랬죠. 습곡층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정하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습곡층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응?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부정한 면이 있고 기저감이 있고 퇴적물이 있으면 이게 경사부정합이고, 평행부정합은 뭐냐면 습곡이 없이 그냥 이렇게 뽀글뽀글 있다가 또 이렇게 있고 또 뭐가 쌓인 거, 이게 그냥 평행부정합이라고 부릅니다. 부정합면, 무슨 면? 부정합면 아래쪽이 평행이면 평행부정합. 그러니까 이거는 습곡 과정이 생성 과정이 없는 거고, 이거는 밑에가 경사져 있는 거, 이렇게 경사져 있는 거. 이거는 습곡 과정이 있는 거를 경사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성 순서에 습곡이 하나 들어가냐 더 안 들어가냐 차이가 있는 거고. 난정합 보자고. 난정합은 관입이야, 관입. 뭐라고요? 관입. 여기 보시면 퇴적, 그리고 저 밑에 심성암층이 생겼어. 관입했다는 얘기야. 마그마의 관입. 퇴적층이 이게 습곡을 좀 받았나 봐. 근데 이게 융기하는 바람에 아까 선생님 융기하면 뭐라 그랬어? 침식이라 그랬지. 침식해서 여기 위에가 잘렸어. 여기 위에 잘렸지, 그지? 잘리고 그 위에 부정한 면이 만들어지고 부정합이 만들어지면 여기는 부정한 면인 거고, 응? 이 자체는 부정합이잖아. 이렇게 뭐라 그래? 관입층이, 관입한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층이 잘려기보다는 침식이 일어나. 침식.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부정한 면이 만들어진 거를 우리는 난정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난정합. 좀 지저분하잖아. 어지럽다 이거지. 뭐 정신없다. 어지러울 난자 써서 난정합이라고 한다고. 이게 위에가 깎인 층이 없으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부정한 면이 있는데 관입층이 여기까지밖에 없어. 그럼 이건 난정합이야? 아니에요. 얘가 까여야지 난정합이에요. 요거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선생님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난정합까지 얘기를 했고요. 경사부정합, 난정합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입이랑 포획이란 얘기 좀 하고 나서 이제 뒤에 문제를 볼게요. 관입은 끼어든 거야. 뭐 한 거라고? 끼어든 거. 관입암상. 이거 뭐야 이거? 마그마가 지층에 끼어든 거를 관입암이라 그래요. 그럼 관입암, 각종 뭐 암석의 지층 약한 데로 막 파고든 걸 암맥, 금광에 금이 있으면 금맥 하듯이 파고든 거고, 관입한 놈이 나중인 거야. 요렇게 들어와 있으면 얘네들이 요 층보다 나중이다. 그거 따지면 되겠고, 관입암은 기존 지층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이거 기억하시고, 포획암이라는 건 뭐냐면 이 주변이 지금 마그마가 들어온 건데, 여기 지금 보면 약간 A라고 하는 부분 있지? 얘를 포획암이라고 부르는데, 포획암은 기존에 있던 암석이야. 근데 이게 마그마에 둘러싸인 거야. 그러니까 포획암이 기존 거니까 먼저 있던 겁니다. 이거 생성 순서,
상대연대, 절대연대 할 때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그마가 얘네들을 둘러싸버린 거야. 마그마가. 왜 둘러쌌냐? 뜨거워서 마그마가 뜨거운 상태로 액체 상태로 쫙 들어와서 내가 니네를 다 녹여버리겠다 하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다 못 녹인 거지. 근데 그 단면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바위 보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보이니까 좀 관심 있게 오다 가다가 뭐 집 근처에 아니면 아파트 단지 화단에 암석들이 있다면 한 번씩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관이밤, 그 다음에 포획암까지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잠시 좀 정리 좀 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까요? 1번 속성작용에 대한 내용이군요. 1번 속성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림은 모래로부터 이루어진 퇴적물로부터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속성작용, 그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에 의해 공극이 감소한다. 다져지는 과정에 의해서도 공극이 감소하고 A 다져지는 작용, 그 다음에 B는 교결인데 어차피 공극은 즉 빈 공간 다 줄어들고요. B에서 교결 물질은 입자들을 결합시켜주는 뜻이 그거라 그랬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는 이 교결 물질이 문제에 써있네. 그림은 모래로 되어 있는 이니까 이 암석은 4입니다. 이 정도는 암기해줘야겠죠? 정답은 5번이겠고요. 2번 퇴적암 중에 역암, 규조토, 암염, 역암, 규조토, 암염. 이 조가 뭐냐면 해조류 할 때 조자예요. 그럼 김미역 같은 그런 미세한 해조류니까 이거는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볼 수 있어. 생물이었으니까. 암염은 아까 앞에서 NaCl,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그랬고, 역암은 자갈이 쌓여서 된 퇴적암,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그랬습니다. A는 직경 2mm 이상. 일단 여기 A, B, C 정리부터 하고 갈까요? A는 뭘까요? A. 쇠설성 퇴적암인가? 그럼 A네. 그럼 나머지 두 개 중에서 암염이라고 하면 니은 화학적 퇴적암인가? 맞지? 그럼 이게 니 뭐라 돼요? 이게 B가 되겠네. 이게 B. 그지? 이게 화학적 퇴적암인가? 니은 맞고요. 특히 이 규조토는 규질 생물체가 퇴적되어 생긴다. 맞지? 답은 기억, 니은, 디귿. 그러니까 A는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응? 역암 직경 2mm면 얼마나 되냐? 모래알보다는 크구만. 응? 2mm. 비비탄 한 반 정도? 그쯤 되겠죠? 응.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 좀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문제 잘 안 나옵니다. 3번 갑시다. 3번. 쇠설성 퇴적암과 퇴적 구조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이다. 쇠설성 퇴적암은 구성 입자의 크기로 분류해. 맞지? 역암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다짐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틀렸어요. 점이 측리는 구성 입자의 크기가 한 층 안에서도 큰 거, 작은 거, 더 작은 거, 더 작은 거라 그랬어. 답은 1번만 맞았네. 3번 정답은 1번. 이런 거 넘어가고 1번. 4번에 가가 뭐죠? 가가 연흔이고요. 나가 건열, 다가 이 사층리네. 문제에 써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라고 돼 있으니까 기억 맞았고 니은 나는 건조 환경이니까 심해 환경은 아니겠죠? 디귿 다에서는 퇴적물의 공급 방향을 알 수 있나요? 바람이 불거나 물이 흐른 방향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5번 가보도록 합시다. 5번 지금 A층은 그냥 수평층이에요. 수평층. 근데 위쪽에 뭐가 생겼어? 건열. B는 경사가 져 있는데 사층리가 있어요. 사층리, 그지? 사층리란 구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에는 그냥 여러 가지 부스러기가 쌓여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거 점이 층리가
아닙니다. 한 층 안에 입자가 큰 놈, 작은 놈, 더 작은 놈이 구분돼야 되는데 얘는 나름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점이층리가 아니란 말이야. 기억은 A는 생성되는 동안 건조한 대기에 노출된 시가 있다. 맞아요? 네. B층의 퇴적 구조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상하 판단 구분되게요. 그죠? 아래로 볼록이면 정상이라 그랬고 위로 볼록이면 뒤집힌 구조라 그랬습니다. 물론 A도 마찬가지고. C가 점이층리가 아니에요. 답은 3번. 이게 기출문제 이게 기출문제라고. 할만하지? 쫄지 마십시오. 자, 6번에 가는 퇴적 환경의 일부를 나는 지층의 퇴적 구조를 나타낸 건데 가에 나와 있는 그림 속에 A는 뭐야 이거? 삼각주? A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있는 퇴적층, 주로 강의 하구에 만들어진 모래섬들, 삼각주, 강 하구에 생기는 모래섬, 삼각주가 되겠고요. B는 바다예요. B는 대륙대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진, 그림상으로 딱 봐도 육지에서 들어온 퇴적물들이 흘러드는 모습이 눈에 보이죠? 그리고 나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나에 나와 있는 거 점이층리예요. 그럼 점이층리가 여기 생기느냐? 아니. 어디 생겨요? 여기 생겨요. 여기 심해져에 오랫동안 가라앉아야 된다고. 삼각주는 주로 모래가 주성분입니다. 모래. 그래서 모래가 주성분인 섬들이 낙동강 하구 같은 데 좀 많죠. 선상지는 저기 하천의 상류에 생겨요. 산골짜기에. 기억 틀렸고. 나로 역전 여부 구분된다 그랬지? 이건 지금 제대로 된 층이네. 나와 같은 구조는 B보다 A에서가 아니라 B 쪽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깊은 호수 또는 대륙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 7번. 어느 퇴적 구조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수조에 모래와 물을 채우고 막대를 설치하고 막대를 상하로 움직여 물의 표면에 파동을 일으킨대요. 그럼 이거는 파도 치는 거를 예를 드는 나타내는 실험이 되겠고, 그걸로 인해서 파동에 의해서 퇴적 구조가 만들어진대. 그럼 뭐겠어? 연흔에 대한 얘기겠지.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니까 연흔이 나와 있어요. 그죠? 기억, 이 퇴적 구조는 연흔이다. 맞았고, 수심이 깊을수록이 아니라 얕을수록 잘 만들어지니까 니은 틀렸고, 이 연흔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정상적인 퇴적층이라 그랬고, 혹시라도 뒤집혀 있으면 역전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정답은 3번. 자, 8번에 가는 제주도에 있는 이거 주상절리입니다. 정방폭포 왼쪽에 있는 주상절리입니다. 밀물 때 그려놓은 거고요. 나는 가본 사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나는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으나 판상절리예요. 그죠? 기억, 가는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냉각될 때 형성된다. 틀렸습니다. 일단 기억 틀렸어요. 니은, 나는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지표에 노출되어 압력이 감소해서. 맞았고, 지금 보기에 디귿이 빠졌지? 기억 틀렸다고 제끼고 나면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이건 쌤이 나중에 원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편집이 이상하게 돼버렸네요. 미안하고요. 9번 문제로 바로 넘어갑시다. 8번 답은 그냥 4번 체크하세요. 기억 빼고 니은 넣었더니 뭐 그밖에 없잖아. 9번에 지금 되게 어려워 보이지, 그지?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우리 제일 왼쪽부터 한번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볼까? 그림을 그리기엔 너무 그렇고 그냥 보기를 보자. A와 B 사이는, 잘 봐 여기, A, B, C는 셈이 여기다 그려볼게. A가 있고 쭉 있고 또 쭉 있고 저 위쪽이 좀 많이 올라갔네. 쭉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A, B, C. 그 다음에 이쪽에 딱 끊어져 가지고 또 여기 뭐가 있긴 있어. 이렇게 있는데 또 뭐가 있긴 있어요. 이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이렇게. 결국 다 그리는구만.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수평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도 내려가고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고 내려가고라고 돼 있는데 우리 상반에다가 표시해 봅시다. 상반이 색깔 다르게 상반이 내려갔어. 상반이 내려갔어. 상반이 내려갔어. 단층 경계면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빗금 치는 게 상반이에요. 얘가 상반이에요. 얘가 상반이에요. 이거 두 개 다 하반이고 이쪽은 상반 하반 구분이 안 되는 주향이동 단층이에요. 그럼 AB 사이에는 무슨 역이 작용했어요? 정단층이니까 장력이지. 맞고요. 여기서 상반은 B밖에 없습니다. 써 있는 거 중엔. 그지? 니은 틀렸어요. 주향이동 단층 이쪽에 있고요. 정단층 다 정단층이야. 역단층이 이 그림엔 없다고. 구분되니?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0번. 가에서 다는 서로 다른 지질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10번의 가 그림은 지금 단층이고요. 가 그림은 단층이고요. 그 다음에 나 그림은 습곡이고요. 그 다음에 다 그림은 지금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이렇게 끊어져 있고 뭐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고 여기 이렇게 휘어져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냐면 여기 구불구불구불 이게 부정합이라는 얘기야. 부정합 여기 습곡 위에가 까여 있거든. 응? 자세히 보시면 보입니다. 그럼 이건 뭐야? 부정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문제를 보면 가에는 단층 구조가 있다. 맞았고 나에는 습곡, 횡압력 맞지? 다는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어요. 부정합이 있으면 얘가 융기했다, 침식했다가 침강했다는 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빠져 있으니까 퇴적이 중단된, 생략된 시기가 있다는 거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강까지 얘기해 봤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현장 강의를 안 하고 지금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절대로 선생님이 옆에서 막 이렇게 조는 사람 깨우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금 더 하나라도 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몸이 편하면 정신도 해이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수업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항상 힘내십시오. 화이팅!